붙잡아야 할지 놓아야 할지 그 갈림길에서 오래 멈춰선 적 있으신가요? 당신이 더는 웃을 수 없는 관계라면 철학자들은 조용히 묻습니다. 왜 그곳에 계속 머물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힘이 납니다. 지나간 인연이란 늘 아련합니다. 함께 웃고 울고 걷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쉽게 등을 돌리지 못하죠. 하지만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랑이나 우정이란 말로 포장된 인연들 속에도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지우게 되는 고요한 침묵이 스며든다고요. 어느 날 자주 웃던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점점 말이 없어지고 어느 순간 같이 있어도 외로운 기분이 깊어진다면 그건 이미 마음이 멀어진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고 말합니다. 그 인연이 나를 더 자유롭고 평온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억누르고 의심하게 만들고 있는가? 그 물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때로 버려야 할 것을 지키느라 정작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잊습니다. 그 인연은 서로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지 한쪽만 달아 없어지는 칼날이어서는 안 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진짜 관계는 고요한 날보다도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남아있는 사람이라고요. 잠깐의 갈등으로 멀어지는 건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인연이고 조용히 멀어지되 다시 닿지 않는 관계는 이미 놓아야 할 대상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별은 언제나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그 인연을 놓는 순간 자신이 공허해질까봐, 그 시간을 모두 허비한 것처럼 느껴질까봐. 그러나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온전해지는 과정에는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용기도 필요하다고요. 인연은 계절과도 닮았습니다. 한때는 눈부셨지만 언젠가는 흩어져야 할 꽃잎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지 억지로 붙들수록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은 편안한가요? 당신답게 숨 쉬고 웃고 있나요? 아니면 그 인연이 당신을 끊임없이 증명하게 만들고 있나요? 놓아야 할 인연은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원래 그만큼의 거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착각 속에서 손을 뻗고 있었던 거죠. 놓는 순간 보입니다. 진짜 나를 이해하고 있었던 관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누군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하루를 온통 그 사람으로 채우던 날들이 있습니다. 문득 돌아보면 그때의 나는 온전히 나가 아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우정이란 서로의 삶에 선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 말합니다. 상대의 존재가 내 삶을 더 넓히는가 아니면 점점 좁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니까 당연하지라는 말에 자신의 여유와 고요를 양보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불안해서 비롯된 집착이라면 그건 결국 스스로를 해치는 마음이 됩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너무 꼭 쥐지 않아도 흩어지지 않는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숨 쉴 틈 없이 가까이 붙어 있는 관계는 오히려 더 빨리 지치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지극한 것은 드러나지 않고 완성된 것은 흘러가는 법이라고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분명하게 소유하려 하면 그 마음은 어느새 무거운 족쇄가 되어 상대뿐 아니라 자신까지도 속박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나로 인해 답답해지는 일이 없어야 하고 나 역시 그 곁에서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가서는 안 됩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진짜 관계는 같이 있어도 서로의 고요를 존중할 줄 아는 사이, 함께 침묵할 수 있는 사이, 자유롭되 소중한 연결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이. 관계 속에서 자주 울고 자주 지친다면 그건 당신이 나쁘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 관계의 방식이 당신과 맞지 않았던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주 좋은 사람이니까, 오래 함께 했으니까라는 이유로 관계를 지속하려 합니다. 하지만 철학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 관계 안에서 점점 더 당신다워지고 있는가요? 아니면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조금씩 지워지고 있는가요? 관계에도 공간이 필요합니다. 틈이 있어야 빛도 들어옵니다. 그 작은 여백이 당신을 회복하게 하고 관계를 오래도록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관계는 노력해야 유지된다고. 하지만 철학자들은 이와 조금 다른 시선을 건넵니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 속에는 이미 무언가 잘 맞지 않는다는 기척이 담겨 있다고요. 물론 모든 관계에는 어느 정도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자주 참음과 견딤이 된다면 그건 이미 균형이 무너진 신호입니다. 칸트는 인간의 존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자주 자신을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욕구를 미루며 마치 계약을 지키듯 스스로를 조율하죠. 하지만 진짜 관계는 그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어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관계가 자꾸만 불편해진다면 더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기 전에 그 관계의 흐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노자는 강보다 약한 것이 물이라고 말합니다. 부드럽고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단단한 바위마저 뚫는 힘을 가진 물처럼 진짜 좋은 관계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흐릅니다. 억지로 방향을 틀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맞닿는 지점이 생깁니다. 누군가와 자꾸만 갈등이 생긴다면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두 마음이 흐르는 방향이 달라서입니다. 다름을 조율하며 흐를 수 있다면 그건 인연이고, 자꾸만 마주치고 부딪힌다면 그건 이제 다른 길을 가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니체는 진짜 사랑은 타인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가 누구인지 받아들이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내 방식에 맞추려 하고 혹은 내가 그 방식에 자신을 구겨 넣으려 하죠.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순간부터 사랑은 점점 자기 지음으로 변해버린다고요.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관계는 자연스레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억지로 물길을 트고 있는가? 우리는 종종 상대가 좋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언제나 친절하고 상냥하며 다른 이에게도 호의적인 사람일 때 더더욱 떠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좋은 사람인 것과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관계인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익을 위한 관계, 쾌락을 위한 관계, 그리고 오직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깊은 우정. 그 셋은 모두 우정처럼 보이지만 진짜는 오직 마지막 하나라고 했습니다. 좋은 사람과의 관계라고 해서 그 관계가 나에게 선한 영향만 주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 친절함 속에서 자꾸만 자신의 감정을 눌러가며 예의를 지키느라 고요를 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외면의 평온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이야말로 진짜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당신이 자꾸만 마음속 소란을 느낀다면 그건 관계를 다시 바라볼 시기입니다. 니체는 차라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로 편안해지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요. 착한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진짜로 맞닿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그건 누가 옳고 그르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다르게 생긴 마음들이 서로에게 스며들 수 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자주 상대가 상처받을까 봐라는 이유로 자신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억누르며 지속하는 관계는 결국 그 누구에게도 온전한 안식이 되지 못한다고요. 놓아야 할 인연은 당신이 외면한 불편함 속에서 조용히 그 징후를 보여줍니다. 말수가 줄고 감정 표현을 망설이게 되고 만남이 점점 의무가 되어갈 때 그건 좋은 사람이라는 말로 덮을 수 없는 깊은 균열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는 종종 누가 나빴는가를 따지며 이유를 찾고 잘잘못을 가르려 합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진짜 이별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와 고요를 지닌 존재입니다. 어떤 이는 빠르게 흐르고 어떤 이는 조용히 한자리에 머물죠. 한때 같은 곳을 바라보던 두 사람이 서서히 다른 곳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면 그건 누군가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서로의 길이 달라진 것뿐입니다. 노자는 자연의 이치를 따르라 했습니다. 억지로 붙들려 하지 말고 때가 되면 흐르게 두라고요.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으려 애쓸수록 그 마음은 상처받고 흐르게 두었을 때 비로소 남을 인연은 남고 떠날 인연은 사라집니다. 칸트는 인간이 타인을 대할 때 존재 자체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은 이래야 해, 나는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그래야 해 하는 기대와 조건을 쌓아갑니다.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실망을 느끼고 그 실망은 점차 거리를 만듭니다. 하지만 멀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누구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이기에 변화 속에서 더 가까워질 수도 멀어질 수도 있는 것. 그게 삶이라는 흐름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일종의 춤이다. 가까이 다가섰다.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가 다시 맞닿는 그 리듬 속에 진실한 인연이 살아있다고요. 그러니 마음이 멀어진 그 사람을 굳이 탓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지금의 나, 지금의 그 사람, 서로 다른 물결 위에 올라타 있을 뿐입니다. 놓아야 할 인연은 반드시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제 그 사람과 더 이상 같은 풍경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왜 이 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상대에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진짜 인연은 그 설명조차 필요 없는 공감의 공간이라고요. 말을 다 하지 않아도 표정과 기색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사이.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건 놓지 말아야 할 인연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외부의 인정보다 내면의 평정에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자꾸만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을 해명하고 포장해야만 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의 본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더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숨이 편안해지며 말 한마디 없이도 위로받는 느낌이 듭니다. 노자는 말이 많아질수록 진실은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사이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 위에 선 관계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서로의 곁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설명이 반복되는 관계, 계속해서 오해를 풀어야 하는 관계는 어느샌가 소통이 아닌 방어가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건 마음의 채널이 이미 어긋나 버렸다는 신호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진짜 대화는 침묵 속에서도 이어지는 것이라고요. 소리보다 더 깊은 연결. 그건 애써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는 것 속에서 일어납니다. 사유하라. 당신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마음은 누군가에게 들리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미 외면당한 진심을 붙들고 있는 것인가? 진짜 인연은 침묵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멀리 있어도 마음이 닿는 곳에 존재합니다. 노을 인연은 말이 많아지고 진심이 작아지는 그 자리에서 이미 스스로를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할 때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멀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확인하고 지켜보며 내 곁에 두려고 애쓰죠. 하지만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노자는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물이 가장 단단한 바위를 깬다고. 사랑도 그렇습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고 자유롭게 두는 마음이 가장 오래 남는다고요. 붙잡는 사랑은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그 사람이 떠나갈까봐, 내가 외로워질까봐. 하지만 그런 사랑은 언제나 조심스럽고 불안하며 결국 서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칸트는 진정한 인간관계는 서로를 목적으로 대할 때 비로소 존엄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내 곁에 두기 위해 상대를 통제하고 조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내 외로움의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셈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삶을 지켜보는 용기라고요. 함께 있을 때만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멀어져도 그의 존재 자체를 응원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누군가를 붙잡고 있다면 그 마음의 밑바닥을 들여다보세요. 사랑인가요? 아니면 두려움인가요? 진짜 인연은 자유 속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놓았을 때 그 사람이 여전히 당신 곁에 머문다면 그건 억지로 만든 사랑이 아니라 함께 흐를 수 있는 인연입니다. 어떤 인연은 비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떠나갑니다. 머물렀던 시간은 짧았지만 이상하리만큼 오래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죠.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흔적은 상처가 아니라 당신이 진심으로 누군가를 마주했다는 증거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고독 속에서 진짜 자신을 만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낸 뒤 당신 안에 고요한 물결처럼 남는 감정들이 있다면 그건 그 관계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간 증거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모든 만남과 이별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좋았든 아팠든 그 인연을 통해 우리는 조금 더 자신을 알아가고 조금 더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떠나야 했던 그 사람을 끝내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감정이 남아있더라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관계가 다하지 못한 진심의 모양이라고요. 니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주한 인연보다 떠나간 인연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고요. 그 사람이 떠난 이후 당신은 무엇을 후회했는가? 무엇을 지키지 못했는가? 그 사유의 흔적은 당신을 더 따뜻하고 단단한 존재로 만든다고요. 인연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은 마치 오래된 나무의 나이테처럼 우리 안에 남아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용기를 줍니다. 그러니 아파도 괜찮습니다. 눈물 흘려도 괜찮습니다. 그건 연약함이 아니라 당신이 진심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람이 나에게 맞는 인연인지를 상대의 태도나 말투, 행동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그 기준은 언제나 자신의 내면에 있다고 말합니다. 칸트는 인간의 도덕적 삶을 자신 안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라 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잃고 있다면 그건 이미 경고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당신을 당신답지 않게 만든다면 그 인연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노자는 억지로 맞추려 애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처럼 그 관계가 당신의 본성과 어긋나지 않는가. 그 물음 하나로 충분하다고요. 우리는 너무 자주 타인의 기대에 자신을 꿰맞추며 이 정도면 괜찮은 관계겠지라고 스스로를 타이릅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조용히 묻습니다. 그 괜찮음 속에 당신의 고요는 살아있는가? 니체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그 어떤 인연 속에서도 끝내 외롭다고요. 그러니 인연을 고를 때도 먼저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관계가 나를 더 깊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더 얕게 흘러가고 있는가? 붙잡을 인연은 당신을 성장하게 하고 당신 안의 언어를 더 풍성하게 만들며 함께 있는 순간 당신이 더 빛나는 존재로 느껴지게 합니다. 놓아야 할 인연은 말할수록 고단해지고 함께 있을수록 외로워지며 결국 당신의 거울에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인연입니다. 어떤 인연을 놓는다는 건 단지 누군가와의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건 오히려 잃었던 나 자신을 다시 만나는 일이라고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알게 모르게 자신을 잃어갑니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말을 아끼며 자신보다 타인의 감정을 우선하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맙니다. 칸트는 자신의 이성과 도덕 법칙을 따르는 인간이 가장 존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곧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도 외부의 소음보다 자기 안의 고요에 집중하라 했습니다. 그 고요는 놓아야 할 때를 알려주는 가장 깊고 정확한 지침입니다. 어떤 인연은 오래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놓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철학은 말합니다. 시간의 길이는 마음의 깊이를 대신하지 못한다고요. 니체는 자유란 관계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 당신이 다시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짜 이별의 의미입니다. 지나간 인연은 늘 아픔과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그 아픔조차 당신이 진심으로 누군가를 품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놓는다는 건 무언가를 잃는 일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고 더 단단한 자신으로 걸어가는 일입니다. 사유하라. 이제 당신은 어떤 인연을 마음에 남기고 어떤 인연을 조용히 흘려보낼 것인가?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지혜였습니다.